외관만 멋지고 세련됐다고 진짜 좋은 건물일까요? 벽 너머, 천장 위, 바닥 아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각종 설비가 튼튼해야 진짜 좋은 건물. 우리가 미처 몰랐던 좋은 건물의 진정한 조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백종윤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차인호 아나운서, 네. 집에 수돗물이 안 나와서 고생해 본 적 있나요? 그럼요. 불과 몇 시간만 안 나와도 정말 사는데 불편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물뿐만이 아니죠.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스튜디오에도 공기 조화 시스템이 없다면 아마 숨이 턱턱 막히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설비들이 바로 건물에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과 함께 건강한 건물은 어떻게 만드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대한기계설비협회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좀 낯설어요. 그러시죠.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건설을 하면은 그냥 뭐 집을 짓거나 공장 짓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이제 하나로 된 게 아니고 크게 한 서너 가지가 돼 있어요. 네.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기계 분야입니다. 네. 그 기계 설비와 또 가스 공사 아시죠? 가스 네. 설비라는 가스. 네. 두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그 협회고요. 네. 또 우리는 이제 국토부의 법정인 단체입니다. 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건물의 심장과 혈관을 만든다입니다. 심장 혈관 하면 이 소프트웨어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네. 혹시 댁을 뭐 아파트 사시나요? 네. 네. 아파트 사시면 겉으로 보이는 게 뭐 방 조명, TV 뭐 등등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아나운서님 뭐 모르게끔 눈에 다 벽에 들어 있고 천정 속에 들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우선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 수돗물. 급수라 그러잖아요. 네. 그다음에 따뜻한 물이 있어야 또 뭐 샤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수도가. 네, 뭐 뜨거운 물 급탕 설비라 그러고요. 또 이제 밥을 짓기 위해서 가스가 있어야 밥을 네, 짓 거 가스. 아니겠습니까? 네. 가스 설비죠. 또 이제 설거지를 하면은 오수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또 물을 빼야 되니까 또 오수 설비가 있고. 또 뭐 볼일 보고 나면은 화장실 물 처리하는 것들이 있고. 또 그것만이 아니죠. 냉방, 난방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기계 설비라고 합니다. 네. 그중에 냉난방 설비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원리인가요? 네, 옛날에 집이야 뭐 외부로부터 비를 피하는 그런 거였지만 요즘 집은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난방이라 그러죠. 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온돌 난방이 가장 발달한 나라고요. 더울 때는 그와 반대로 뭐 에어컨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네. 온도를 시원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이런 거를 하는 걸 가지고 냉방 및 난방 설비라고 합니다. 이 위생 설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따뜻한 물, 차가운 물이 나와야 되고 또 오수 시설이 잘 돼 있어야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좀 더 네. 그와 관련된 일들이 있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설명해 주시죠. 위생 설비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돗물을 공급하는 급수,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급탕, 그다음에 물을 처리하는 배수, 그다음에 화장실 물을 처리하는 오수. 요즘은 이제 빗물 같은 걸 활용하기 위해서 뭐 우수 저장 시설도 있고요. 또 이미 사용된 오수나 배수를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리사이클, 재활용하는. 리사이클 시키는 중수도라 그러죠. 네, 중수도. 설비에서 말만 위생하지 정말 다양한 분야고요. 네. 우리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입니다. 네. 요즘에는 또 무엇보다 공기 정화 시설이 그렇죠. 그렇게 중요해졌다고 해요. 미세먼지 때문인가요? 그렇죠. 갑자기는 아닙니다만 미세먼지가 뭐 난리 아닙니까? 그렇죠. 또 뭐 메르스도 뭐 날리고 그런데 사실 이게 전파되는 게 다 공기잖아요. 네. 특히 이제 공기질에 대한 얘기가 바야흐로 수년 전부터 많이 나왔죠. 근데 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공기조화 설비입니다. 먼지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없느냐, 또 습도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없느냐 하는 개념까지 공기의 질이 점점 우리 생활과 밀접해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기계설비 미래 산업으로 키운다입니다. 지난해 큰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계설비법이 제정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어떤 산업에 문제점이 많았다면서요. 어떻게 개선이 되나요? 꼭 뭐 문제점이 많았다기보다도 조금씩 앞서 말이 나왔습니다만 정작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게 우리 기계설비인데 네. 또 그런 연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도 외관을 더 이쁘게 한다거나 마감을 이쁘게 하는 기술들은 많이 개발되고 또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심장이나 혈관을 더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분야에 대해서는 모두들 그 인식이 많이 부족해서 네. 그것에 대한 개발이나 투자가 많이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희 협회를 중심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수년 전부터도 쭉 건의는 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사연으로 개선이 못 되다가 이제 작년에 20대 국회가 되면서 이제 물론 뭐 메르스 사태 등등 공기질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기계 설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뭐라 그럴까요? 뭐 컨센서스라 할까요? 네, 공감대가 만들어지기 공감대가 시작했네요. 이제 만들어지다 네. 보니까 우리의 그 진정성이 통해서 늦었지만 기계 설비를 네.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우리 기계 설비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기계설비법이 제정되면 어떤 점들이 좀 개선될까요? 건물의 수명이 늘어납니다. 뭐 설명을 하면 깁니다만은 수명이 늘어나고요. 두 번째 에너지가 건물을 움직이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계 설비가 제대로 안 되면 에너지 낭비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이 법을 통해서 미니멈입니다. 최소한 10% 이상의 에너지는 절감하게 될 것이다. 그게 제대로 된 유지 보수 및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얻는 겁니다. 제대로 된 유지 보수를 못 하다 보니까 뭐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뭐 화재 사건이라든지 등등등해서 우리 생명을 잃는 일들이 최근 작년에랑 안 있었습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기계 설비를 제대로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네. 있었더라면 네. 또는 미리미리 예방을 했었더라면 그렇게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까지는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회장님, 또 지난해 말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이 우리 기계설비 산업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나요? 네, 원도급과 하도급으로 우리나라 건설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어떤 회사는 일을 항상 원도급만 하고 어떤 분야들은 하도급만 하라 돼 있는데 그 틀을 깼습니다. 그 틀을 깼고 즉 원도급과 하도급 구분 없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할 수 있게. 네. 시장이 공정해진 거네요. 시장이 공정해지는 거죠. 네. 네, 당장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않겠습니다만 결정적인 이유가 요즘 이제 뭐 직접 시공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시공을 하는 사람들이 또 직접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직접 건설 시장에 참여하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장 정확하겠고요. 그러면 앞으로 기계설비 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계설비 기술 기준입니다. 네. 우리 법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이 기계설비 기술 기준이 뭐 우리나라에만 통하는 기술 기준을 넘어서서 글로벌한 기술 기준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기계설비로 돼야 된다는 것이 한 가지고요. 네. 그 이유가 우리 기계설비가 단순 아까 뭐 아파트 주택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요. 반도체의 클린룸이라든지 반도체 설비 그러니까 그 공사비의 50% 이상이 기계설비입니다. 또 해외에서 우리 건설 회사들이 많이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만 플랜트 아시죠? 발전소 짓고 비료 공장, 뭐 지역 난방, 뭐 소각로 등등등 이게 다 기계설비인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기술 기준 및 시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기계설비 30년, 미래 30년입니다. 이 협회 창립 30년, 네. 올해가 30년이라는데 굉장히 그렇습니다. 의미가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네. 네, 네. 그동안 국민 건강에 또 네. 건물 발전에 네. 좀 많은 기여를 한 것 같은데 좀 네. 평가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계설비가 나름 건설 산업의 큰 축으로 네. 뭐 우리 평균 보통 한 22% 된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협회 만들던 당시에 1조가 약간 넘었는데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21조입니다. 네. 21조 한 20배 이상 성장을 했죠. 나름도 충분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요 부분들이 법적인 뒷받침이 없다 보니까 못했습니다만 이제 30년을 맞이해서 작년에 이제 기계설비법도 생겼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뭐 기계설비 기준이라든지 에너지 절감, 국민 건강 또 무엇보다도 그런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생기죠. 그럼요. 일자리 약 5만 개 정도 일자리를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패키지가 돼가지고 기계설비 산업이 발전을 하면 건설 산업의 발전으로 연결될 것이고 이게 또 우리 국가의 경쟁력으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학금
지원 사업도 있다고 들었는데. 뭐 하여튼 뭐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이 사회에서 얻은 은혜에 대한 뭐 보답을 하는 거겠지만 네. 뭐 장학금, 불우이웃 돕기, 특히 우리들 주택기가 또 이제 기계 설비니까 뭐 가스 시설이 뭐 미비한 뭐 주거 약자들 세대에 대한 개선 사업 등등등도 한 2천여 세대 이상 했고요. 나름 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각 지회에서 기계 설비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일들을 나름 작지만 네. 그래도 성심껏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회 회원사는 얼마나 되나요? 협회 회원사가 약 한 8천 개 정도 됩니다. 네. 네. 회원사가 되면 혹시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어떤 게 있죠? 혜택이라는 게 이제 그렇죠. 8천 개면 다 일을 하는 사업자들이니까 네. 다 자기 사업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협회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는 일들, 즉 사업자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그런 일들이 많죠. 제일 많은 게 아까 뭐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 불공정한 그런 원하도급 문제가 생겼을 네. 때도 협회 불공정거래센터에서 도움을 준다거나 또 뭐 여러 가지 법 제도적인 문제 또 관행적인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자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협회가 대신 일을 하고 있죠. 네. 네. 지난 30년, 이제 네. 또 앞으로 미래 30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네, 우리 네. 기계 설비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면 좋을까요? 특히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계설비 산업만큼은 뭐 집을 짓건 공장을 짓건 네. 처음에 계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다음에 또 성능 검사하고 성능 검사 이후에 이제 유지 관리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게 패키지로 돼 있는 법입니다. 그 중에서 어느 한 분야만 잘 해가지고는 기계설비가 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제정된 기계설비법을 통해서 이런 기계설비가 일관된 패키지로서 건물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30년을 이렇게 쭉 달려오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건설 기술이 나날이 발전합니다. 네. 지금 이건 뭐 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땅 위에서 집을 짓는 기술은 이제 어느 정도 뭐 최고에 와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갈 곳이 땅 속 지하 시설, 뭐 요즘 물론 지하철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하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수중 시설에 대한 것도 일부 국가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네. 또 뭐 잘 아시고 우주에 집을 짓는 그럼요. 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땅 위에 짓는 건물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땅속, 물속, 우주에 대해서 집을 짓 때는 기계 설비가 없이는 그야말로 아무런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기계설비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미래의 기계설비 산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 산업이 힘들다 그러지만 네. 우리 기계설비 산업에 대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많이 하면 침체되어 있는 건설업을 얼마든지 더 키울 수도 있고 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별 잘 말씀을요.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은수의 노다지 86번째 시간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미세먼지 주의보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시죠? 이번 시간에는 미세먼지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기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합니다. 마스크는 면과 일반 일회용, 보건용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면이나 일반 일회용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율이 20% 내지 25%이지만 식약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80% 이상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깝다고 해서 빨아서 사용하게 되면 마스크 모양이 변형될 뿐만 아니라 필터도 손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차단율도 22% 떨어지니까 재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실내 미세먼지 줄이기입니다. 굽거나 튀기는 요리는 삶는 요리보다 미세먼지가 최소 2배에서 최대 60배까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요리를 할 때는 반드시 가스레인지 후드나 환풍기를 돌리고 조리가 끝난 다음에는 최소 30분 동안은 환기를 시켜야 미세먼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진공청소기를 돌리는 대신에 물걸레질을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진공청소기 배출구의 바람이 바닥에 깔린 미세먼지를 사방으로 날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공기청정기 올바르게 사용하기입니다. 외부 미세먼지 유입을 막으려면 공기청정기를 창문이나 현관, 베란다 쪽에 두고 미세먼지를 바로 걸러주는 게 좋고요.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거실이나 방 한가운데 놓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벽 쪽에 놔야 한다면 벽과 거리를 50cm 이상 띄워 놓으십시오. 벽에 밀착되면 공기 흐름이 막히기 때문에 공기청정 효과와 먼지 감지 센서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더라도 하루 2번 내지 3번 정도는 30분씩 공기청정기를 끄고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강풍으로 30분 이상 틀고 30분이 지난 후에는 중풍 이하로 바꿔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미세먼지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환기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네, 그 고민이죠. 네. 그런데 반드시 환기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내에서도 미세먼지가 생기고 산소 이 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하더라도 창문을 열고 1분 내지 3분 이내에 환기를 시켜준 다음에 문을 닫는 게 좋습니다. 네,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되는 식물도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공기 정화 효과를 위해서 식물을 기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호수는 무려 70%, 또 벵갈 고무나무는 67%의 미세먼지 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 산호수는 음이온이 발생되어서 아이 공부방에 두면 집중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요. 또 벵갈 고무나무는 빛이 잘 드는 거실 창가나 베란다에 두면 좋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스킨답서스라는 그런 식물이 있는데요. 일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뛰어나서 주방에 두면 아주 좋습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식물을 키울 때는 잎을 자주 닦아주는 게 미세먼지 정화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네, 뭐 손이나 얼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씻어내면 되는데 네. 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모르겠어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인공 눈물을 집어넣어서요. 하루에 4번 내지 6차례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또 인공 눈물을 개봉을 할 때는 파편이 튈 수 있으니까 조금 버리고 나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또 렌즈를 사용할 때는 인공 눈물을 넣고 15분 정도 지난 다음에 렌즈를 끼는 게 좋습니다. 또 인공 눈물은 의사나 약사의 충고를 받아서 사용하면 더 좋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요즘에는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게 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미세먼지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지고 볶고 끓이고 굽고 먹는 방법도 가지가지. 소비량도 육류 중 돼지고기가 단연 1등. 우리나라에서 돼지를 기르기 시작한 건 대략 2000년 전쯤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고구려 시대의 제물로 등극한 돼지고기는 지금도 제사상은 물론 고사나 개업 행사에 빠져서는 안 될 존재죠. 오랜 시간 우리의 곁을 든든히 지켜온 한국인의 소울푸드. 돼지고기 제대로 즐기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네, 삼겹살에서 등갈비, 목살까지 이 유행에 따라서 사랑받는 부위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건 뭐니도 돼지고기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돈 100배 즐기는 방법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 전영주 장안대 식품영양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협회장님, 보니까 대한한돈협회가 출범한 지 40년이 지금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시죠? 예, 우리 대한한돈협회는 네. 한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리 형 간의 상호 협조를 기하고 네. 또 한돈에 관한 지식, 또 기술을 습득해서 한돈 생산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또 향상시키고 복리 정진에 기여한 목적으로 해서 1978년 12월에 저희들이 한돈협회가 창립이 되었고 또 현재 전국 9개 도협회와 121개의 네. 지부를 형성해서 회원 한 6천 명이 6천 명. 지금 이제 지속 가능한 한돈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돼지고기에 어떤 매력이 있고 왜 우리가 이렇게
돼지고기를 사랑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대한민국 돼지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장 즐겨 먹는 게 이 돼지고기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얻고 있죠? 우리 돼지고기 사랑,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데보다 조금 남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원래 육류의 소비고기, 세계적으로 육류 소비가 높은 것은 닭고기인데 닭고기. 우리나라는 돼지고기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국민 1인당 네. 그 고기 소비량이 네. 한 49.1kg인데 네. 1인분으로 친다면 1인분 150g이 지금 한 300인분 정도가 네. 되고 있고 그중에서 24.5kg가 우리 돼지고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네. 절반을 1년에 한 150인분 정도를 와, 지금 1인당 돼지고기를 150인분이 먹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고 있네요. 네. 대단한 돼지 사랑입니다. 나중에 저도 한몫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네,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가 많으면 농가수도 그만큼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충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농가가 한 6,000호 정도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 돼지고기가 주 생산인 쌀을 뛰어넘어서 농업 생산액 1위 품목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밥상위에 국가대표라는 그런 슬로건 안에 네. 국민의 식량 주권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정말 국민 음식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먹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일단 삼겹살 구워 먹고, 네. 또 찌개에 넣어 먹고, 또 볶아 먹고, 이게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고기, 돼지고기는 삼겹살, 목살은 이제 구이용으로 네. 또 많이 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앞다리살, 뒷다리살, 안심, 등심 등은 이제 우리 조용 부위들은 식당이나 가정에서 요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수요가 늘고 있는 살라미, 그다음에 이제 프로슈터 등의 건조 햄과 동시에 또 이번에 간편 시장, 네. HMR 시장에서 우리 다양한 요리로 저희들이 한돈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돼지에 어떤 성분과 영양소가 있을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한돈 100배 즐기기입니다. 이 한돈 즐기는 부위도 굉장히 많은데 교수님, 이 돼지고기에는 어떤 영양소가 주로 있나요? 돼지고기가 우리 한돈은 그 양질의 단백질 대표 식품이에요. 네. 근데 그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의 조성이 특히 좋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들의 체성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네. 해주고요. 그 나이가 들면서 정말 사라져서 어떻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 호르몬, 그 면역체 합성의 그 주 원료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다양한 육류 중에서도 비타민 B1의 함량이 정말 많아요. 네. 근데 이 비타민 B1은 그 신체 에너지 대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양 성분이고요. 네. 또 우리의 피로 해소 그리고 스태미너 증진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데 탄수화물 대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회식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술도 많이 마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께 정말 필요한 성분이어서 반찬으로든 안주로든 정말 좋은 식재료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전 연령대가 먹어주면 아주 좋은 국민 영양식이네요. 꼭 먹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또 돼지 껍데기는 콜라겐이 있어서 맞습니다. 유명하잖아요. 네. 돼지는 정말 버릴 게 없는 그런데 음식이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삼겹살, 안심 목살, 또 앞다리살, 뒷살 이렇게 부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 부위별로 영양소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부위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이 지독하게 사랑하는 그 삼겹살이 있죠. 네. 그러니까 삼겹살은 단백질과 이제 비타민도 풍부하지만 지방 함량이 좀 많아요. 네. 근데 동물성의 그 포화지방산과 우리가 착한 지방이라고 불리는 불포화지방산이 함께 들어있어요. 근데 불포화지방산 중에서 음식으로 식품으로 꼭 먹어야만 한다고 해서 필수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필수 지방산이 있는데 네. 이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건강과 두뇌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 함량이 좀 많은 부위가 이제 삼겹살이에요. 네. 근데 그 반면에 지방 함량은 낮고 단백질이 많은 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심, 안심, 목살이 있는데 네. 왜 돈가스 좋아하는 성장기 어린이들 그리고 뭐 제육볶음 좋아하는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부위고요. 회장님 가성비 최고 그 돼지고기에 영양 성분이 정말 많은 부위가 어디죠? 아무래도 앞다리살, 뒷다리살이겠죠. 그쵸. 앞다리, 뒷다리. 네. 아, 그러니까 앞다리살, 그러네요. 뒷다리살은 이렇게 구입하시면서 보면은 가격이 이렇게 저렴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앞다리살, 뒷다리살은 저지방 고단백의 대표적인 부위이기 때문에 사실 퍽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리를 네. 잘해서 먹게 되면은 네. 정말 맛있게 네. 그리고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닭가슴살 먹어서 질렸어 하시는데요. 네. 앞다리살, 뒷다리살로 다양한 요리를 하시게 되면은 정말 건강하고 탄탄한
탄탄한 그런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돼지고기를 요리할 때는 뭐 굽거나 끓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그 사람들에게 그 삼겹살 구이는 우리 삶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그 그럼요. 부위가 네. 대세예요. 네. 그렇긴 한데 또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그 애월구이를 해서 찜이나 스튜처럼 돼지고기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요. 짧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앞다리살은요. 그 얇게 썰어서 저며놓으면 햄처럼 자연식품을 네. 즐길 수 있는 거고 또 구이를 하면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채소 샐러드에다가 앞다리살 구이를 넣어서 먹어요. 그럼 식감도 정말 좋을 뿐만이 아니라 네. 그 채소 샐러드의 어떤 신세계를 맛보는 네.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맛도 챙기고 영양도 그러네요. 챙기고. 이렇게 돼지고기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돼지고기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와 진실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계는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비계가요. 그 네. 지방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건강에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사실 좀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부위에는 물론 동물성의 포화지방산도 들어있지만 착한 지방이라고 하는 불포화지방산이 들어있고요. 네. 우리가 음식으로 꼭 먹어야 되는 필수지방산이 들어있어서 피부 건강, 두뇌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피부와 세포의 구성 성분으로도 쓰이지만 두뇌 건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DHA라는 성분을 만들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학습 능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고 네. 또 성인들한테는 우리가 요새 걱정하잖아요. 건망증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데 네. 건망증 예방 또 치매 예방까지 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삼겹살을 워낙 좋아해서 네.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좀 걱정이 될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돼지고기는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돼지고기로 황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정말 그런가요? 착한 지방이건 나쁜 지방이건요. 열량은 다 높아요. 네. 그래서 어떤 식품이건 내가 마음껏 먹었는데 실컷 먹었는데 살이 전혀 안 찐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돼지고기는요. 단백질이 정말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다 같은 단백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대사량을 높여서 내가 같은 활동을 했을 때 열량 소모를 증진시키려면은 근육이 필요한데요. 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아미노산이 있어요. 이런 아미노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하게 잘 챙겨서만 먹는다면 오히려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살이 안 찔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몸에 좋은 돼지고기 네.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국민산업 한돈입니다. 이 협회장님, 최근에 농가들의 걱정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죠? 그 원래 이제 2018년도에 네. 한 해에 돼지고기 수입량이 너무 급증을 했어요. 네. 보통 해마다 한 2만 톤, 33만 톤 정도 하는데 2018년도는 한 46만 5천 톤을 수입하다 보니까 한 41%의 이제 수입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네. 해서 지금 우리 한돈 시장을 이제 그 변화시키고 있고 옛날에는 삼겹살만 돌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갈비라든지 이제 그다음에 앞다리살 이런 부분도 돌아가지고 우리 식탁에 조금씩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우리 이 부분을 저희들은 이제 유심하게 보고 있고 산지 가격이 네. 지금 폭락을 한 30% 폭락을 했는데 네. 소비자 가격은 지금 시중에서 마트나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할인 행사뿐 아니라 다른 행사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소비자가 실제로는 체감할 수 있는 돼지의 어떤 하락폭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네. 저희들 정부에 이 소비자 가격을 우리 생산자 하락폭만큼 내려줘서 건장 해소하는 게 저희들이 정부에 권한을 하고 있고 우리 어려운 우리 한돈 농가들도 열심히 우리 산업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소비자들도 좀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입산 돼지고기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셨는데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수입산 고기랑 국내산 고기를 잘 구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방법이 있나요? 그 한돈이 냉동육의 경우도 있는데요. 네. 대부분 이제 유통까지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한돈은 그 냉장육의 형태로 판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입산 같은 경우에는 운송 시간 그리고 유통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고 이제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냉동 상태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냉장육을 고르시면 이제 한돈일 가능성이 큰 거고요. 외관상으로도 이제 쉽게 구분을 하실 수 있는데 한돈은 붉은 그 선명한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 부위가 그 윤기가 나는 유백색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면에 그 수입산들은 그 한돈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두운 색, 암적색을 띠고 있고 네. 그 지방 부위는 약간 창백한 흰색, 그러니까 아이보리 색깔을 띠고 있는데 따로따로 보시면 사실 구분이 좀 어려워요. 근데 네. 같이 옆에 놓고 보시면은 쉽게 그 분별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소비량도 많고 국민이 사랑하는 돼지고기, 이 농가 소득을 보장해주는 한돈 산업 좀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해야 될 텐데요. 예. 어떤 노력이 좀 더 필요할까요? 우리 저희들 대한 한돈협회는 네. 그 2018년 12월 7일 날 저희들 한돈 40주년을 기념해서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한돈 산업 비전 선포를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돈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한돈 농가와 또 소비자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또 우리 한돈 농가들은 밥상위의 국가대표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고품질 한돈을 생산하고 또 우리 소비자가 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돈의 품질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께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국산 돼지고기 한돈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은 저희들도 열심히 안전하게 생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로부터 돼지는 건강과 복을 안겨주는 소중한 우리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네, 설 연휴에도 그렇고 올 한 해 또 황금 돼지해인 만큼 한돈 맛있게 드시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도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